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50만원으로 노후 준비하는 거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서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과정은 생각보다 심각했던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하고 그 부분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한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현재로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최근에 은행금리표 3%대 초반이거든요. 이때는 20%가 넘었으니까 사실 은행만 가더라도 어느 정도 재테크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이 당시 아파트 가격이 평당 68만 원이었다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평당 6천만 원입니다. 100배가 오른 거죠. 최근에 2030들은요, 저도 메일을 많이 받아보지만 500만 원, 600만 원으로도 쪼개서 더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블라인드라고 해서 최근에 이 직장인들 커뮤니티입니다. 회사를 인증하고 아이디를 노출시켜야 되는 건데, 회사를 인증했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본인의 어떤 그 신분을 인증한다라는 측면에서 또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자산 형성 자체가 취미였던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통장만 봐도 행복하다라는 건데 하면 할수록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맞나 싶은 거죠. 근데 저 때만 해도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저 때만 해도 돈을 10년 전만 해도 돈을 쓰고 반만 남기고 재테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전세값은 나오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거죠. 서울 중심부 기준입니다. 생활비를 어디서 퍼온 건데 4인 가구 기준으로 800만 원 든다라고 하고요. 1년에 3인 가구 500만 원 든다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식료품만 해도 120만 원 넘게 들 것 같고요. 주류 담배, 그다음에 이 주택 가격 관련돼서 관리비만 해도 한 달에 2, 30만 원씩 나오는데 5개월이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비 측면에서도 118만 원인데 학원비 요새 3, 40만 원씩 하니까 두세 달만 넘어가더라도 이것보다 넘어가니까 하여튼 플러스 알파 될 요소만 많다라고 봤을 때 어쨌든 급여에서 매달 100만 원 정도 차감하면 1년에 1200이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은 대략 그냥 숨 마셔도 나간다라는 금액이 1200만 원 수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초봉 받은 기억이 언제실지 모르고 초봉도 아직 못 받으셨거나 초봉 받는 수준의 그 연령대도 있겠지만 상위 75%가 대략 금융권인 것 같고요. 중위가 이제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까지 4천만 원인데 실수령액이 너무 적어요. 보면 372만 원, 229만 원이거든요. 근데 평균이라고 합니다. 이게 30대 초중반 실수령액이 324만 원인데 어쨌든 3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까 1000만 원 정도 빠지게 되면은 대략 한 200만 원 남습니다. 200만 원 남아요.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또 글 하나 더 가지고 왔고요. 단순히 이제 소비가 아닌 여유로부터 즐기는 행복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만, 자, 월에 200만 원씩 남는 것을 저축했을 때 볼까요? 1년이면 2천만 원, 2년이면 4천, 5년에 1억입니다. 이제 10년이면 2억이고요. 20년 모아도 4억인데 이제 중간에 이벤트가 발생하죠. 결혼하면은 또 돈이 확 나가게 돼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집도 구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자녀 생기게 되면 대출 이자와 집값 관련된 이자들이 나가게 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반복인 겁니다. 삶이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보면 되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하고 노후 준비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ETF를 많이 설명을 드리지만 정말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입맛대로 골라서 투자할 수 있고 투자하는 ETF들이 대부분 성과가 좋거든요. 자, 그럼에도 이 노후까지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자다가도 깨서 카톡에다가 이걸 해야지 남겨놓는 게 제 현 시점 삶인데, 극복해줄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현실적인 얘기인데 개인연금이에요. 100번도 넘게 설명드렸지만, 자, 앞에서 이런 막막한 현실을 개인연금에 빗대봤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저도 설명을 많이 드리지만 보세요. 우리나라 개인연금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가히 획기적이라고 봅니다. 5,500만 원 급여가 안 되는 경우에는 15% 공제를 해줍니다. 세액 공제예요. 그냥 돈을 주겠다라는 거고, 그 돈의 납입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15%면 99만 원이고요. 만약 연봉이 5,50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600만 원 한도니까 12% 공제거든요. 그럼 79만 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99만 원 환급과 79만 원 환급인데 더 큰 혜택이 있죠. 바로 과세 이연입니다. 15.4%를 보통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세 이연 언제로? 연금 개시 시점에. 나중에 이제 55세, 60세 넘어가서 그때 연금 받을 때 그때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완전히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재테크의 재테크인데 복리의 복리가 되는 거죠. 자, 얼마나 커지는지 제가 두 가지 형태로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600만 원을 넣죠.
매년 50만 원씩 넣을 겁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배당률은 9%고요. 배당 성장률은 1.5%입니다. 무슨 9%가 되는 게 있어? 뒤에 설명드릴게요. 9%가 있고 배당 성장률이 이렇게 1.5%씩 증가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서 600만 원을 넣었기 때문에 연이자는 6, 9, 54, 54만 원이 되고요. 원리자는 차치합니다. 나중에 생활비로 쓸 거니까. 자, 기말 현금 흐름은 이자와 원금을 합쳐서 654만 원이 되고요. 소개는 654만 원인데 문제가 핵심 포인트가 99만 원이 세액공제가 내년 2월 초에 세액공제가 되면서 돌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654만 원이 기초금액이 되는 거고요. 99만 원이 세액공제로서 혜택이 주어지게 되죠. 이게 이제 기초원금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또 9.1%가 불이 돼서 80만 원까지 이자가 확 늘어납니다. 여기서 또 600만 원 더 추가로 넣게 되죠. 그러면은 2기 말에 두 번째 연도 말에 1,430만 원이 되는 거죠. 또 세액공제가 나옵니다. 또 이게 시드가 되는 거고요. 이 원금이 또 시드가 되는 거고 이자가 더 늘어납니다. 이제부터는 이자가 확실하게 늘어나죠. 그러면서 또 원금을 넣게 되고 2,200만 원까지 늘어나는데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15년이 지나게 되면요. 원금이 9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서 이자는 11.1%까지 복리 효과로 늘어나게 됐고요. 이미 이자는 말도 못하게 늘어났습니다. 2,800만 원까지 늘어났고 600만 원 더하게 되면 자 2억 5천만 원이면 자 여러분들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 타미당으로 바꾸어서 월 배당 분배금을 받게 되면 2억 5천만 원은 그대로 있고 물론 변동폭은 있겠죠. 주식이다 보니까 아래 위로 10%씩 움직인다 하더라도 뭐 2억 밑으로 떨어지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2억에서 3억 왔다 갔다 하면서 월 배당은 대략 200만 원 이상씩 나오다 보니까 이게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드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서 20년까지 넣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복리는 여러분들이 그 복리 하는 그 복리가 아닙니다. 1억 2천 원금이 들어가거든요. 저 기말 잔액으로 5억 2천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0년의 시간이 있고요. 저는 10년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거고요. 세제 혜택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생각보다 무섭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가정을 했겠지만 손실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만 현재 1년 반 동안 그렇게 움직여 왔고요. 그리고 목표치를 바탕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메워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주식에 투자하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만 손실 보는 부분을 이 얼마 안 되는 이 파이낸셜 인컴으로 메꾸려고 하면은 이게 계속 무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아니라 손실을 보게 되면은 목표치를 정해놓고 1년 동안에 654만 원, 3년에 2,200만 원을 못 모았다. 올해 50만 원 모을 수 있잖아요. 200만 원 남으니까. 근데 이 2,200만 원을 못 모았다라고 하면은 저처럼 잠 3시간, 4시간 자고 노가다 해야죠. 이렇게 물론 저도 얻는 것이 많고 보람 느끼는 것이 90대 힘든 게 10이라고 하는 이런 자기 위로를 하고 있는데 목표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5년에 4,300만 원을 모아야 노후에 살 수 있다. 10년에는 1억 2천을 모아야 되겠구나. 모자란다 라고 하면은 다른 수를 써서라도 메꿔야 되는 겁니다. 이걸로 메꾸려고 하면은요 자꾸 무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더 손실 나게 되고 더 돌아갑니다. 그러면 너무 절망적이지 않을까요? 인생이 내 마음처럼 쉽지 않다라는 마인드로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200만 원 받으면서 뭐 8시간 푹 자고 이러면은 나중에 일해야 됩니다. 나중에. 9%가 너무 비현실적이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5%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5%로 20년을 넣게 되면은요 원금 1억 2천이거든요. 기말 잔액이 3억 359만 원이 됩니다. 생활이 가능하겠죠. 5%짜리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ETF 중에서 7% 하면은 4억이고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9% 하면은 이제 5억인 겁니다.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ETF가 있는 거죠. 어쨌든 원금이 1억 2천 정도 들어가는데요. 3억 이상은 나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시고 올해 50만 원씩 넣기 시작하는 거죠. 세액공제와 과세에 이은 세금 여기 없잖아요. 세금 없습니다. 진짜 세금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두 가지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타미당, 에미당, 솔미당, 코미당으로 분류되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시리즈 한국판 슈드인데요. 슈드가 뭐 설명 많이 드렸지만 배당을 13년 연속으로 지급하고 있고 13년 연속으로 성장한다라는 컨셉입니다. 13년 전에만 해도 배당이 0.4달러였거든요. 지금 1달러입니다. 10년 뒤에는 2달러가 넘어가는 2.6달러 정도 되나? 뭐 그렇게 됐습니다. 빨리빨리 넣으면은 이 돈이 빨리빨리 불어나게 돼서 나중에는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월 배당 형태로 나온 얘는 분기 배당이거든요. 슈드는. 근데 한국판 슈드, 한국에서 절세 계좌에서 넣을 수 있는 이 한국판 슈드는 마지막 영업일에 나오는 배당 형태가 있고 중순에 나오는 배당 형태가 있어서 동시에 투자하게 되면은
월 초에 배당을 받고 이제 이틀 뒤에 배당이 지급되거든요. 이제 또 여기 보면 중순에 또 배당을 받게 되니까 월에 두 번씩 배당 받으면서 투자를 정말 재밌게 하는 거죠. 옛날처럼 1년 동안 은행 예금 넣어놓고 이제 만기가 되면 예금 만기다 하면서 받으면 세금 떼고 뭐 얼마 안 되는 거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최근에 재테크는요 그렇게 하시는 거 정말 비추입니다.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해도가 생기신다면은 타미당 2호 같은 커버드 콜도 안정적으로 좀 공부하시면서 고르실 수가 있는 거죠. 매월 배당이 지급이 되는데 보면 1% 수준입니다. 연으로 12%, 지금 정확히는 한 10.8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 주에 10,000원 정도 합니다. 배당이 늘어나는 구조죠. 80원, 90원, 100원까지 나오게 되면은 진짜 월에 1%씩 나오는 겁니다. 100만 원 넣으면 10,000원 나오고 1,000만 원 넣으면 10만 원, 1억 넣으면 1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니까 대략 내가 어떻게 투자하면은 이렇게 좀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바꿔줄 수 있겠다. 주식만 투자하게 되면 미래가 불투명해지잖아요.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지만 또 오르는 거는 쥐꼬리고 빠지는 거는 데미지가 있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희망적인 얘기만 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경우는 열에 하나도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비교적 확실하게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이런 배당 투자, 그리고 배당의 성격상 또 커버드 콜도 같이 활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성과는 배당을 주는 것, 분배락이라고 하는데, 보통 배당락이라고 표현하는 주식, 그리고 ETF는 분배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배당을 못 받는 사람이 뒤늦게 들어오면은 배당만큼 손해를 보니까 배당을 못 받을 권리만큼 또 빠지는 거거든요. 배당을 받은 권리만큼. 그럼 0.5%씩 이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미당 2호가 23%고, 물론 여기 원달러 환율의 상승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다 보니까. 코미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초보자들한테 권해드리고 있는 ETF인데, 주가와 배당 수익률 그리고 환율까지 더해져서 성과가 좋았습니다. 너무 성과가 좋았던 해에 시작한 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빠지면은 이게 또 장기적인 투자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막상 사자마자 빠지면 또 기분이 조금 더 그렇잖아요. 변동폭도 별로 크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ETF였습니다. 일반 계좌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시게 되면요 생각보다 고됩니다. 자, 일단 200만 원씩 들어가야 돼요. 200만 원씩 20년 넣으면 일단 4억 8천이잖아요. 아까 우리 얼마씩 넣었나요? 50만 원씩 넣었잖아요. 200만 원씩 넣으면 일단 4억 8천이 됩니다. 자, 물론 중간에서 계속해서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배당을 합치면은 금액은 더 커지게 되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에 200만 원씩 넣어서 4억 8천 만드는 것과 원금을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월에 50만 원씩 넣는 거랑은. 어떻게 되냐면 200만 원씩 넣으면 첫 달에 배당이 없고, 둘째 달부터는 이제 200만 원 넣으면 400만 원 원금이 되고, 200주를 더 추가로 매수하면 총 400주가 되고, 한 주당 배당이 100원이라고 가정하면은 4만 원의 배당금이 나옵니다. 되게 쥐꼬리이죠. 4주를 더 사요. 그럼 404주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늘리다 보면은 이제 2년차 정도 되면은 4,800주나 모이게 됩니다. 원금 4,800만 원 들어갔네요. 이때부터는 최소한 원룸 월세 정도는 지급이 되게 되는 거죠. 메리트가 있죠. 그렇지만 아까 50만 원의 절세 계좌 그리고 일반 계좌로 투자하는 경우와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억 8천을 모으게 되면 마찬가지로 세금을 떼고 건보료까지 떼면은 대략 한 300 이상 나오게 되니까 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건데, 자, 목표치를 모으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시드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거죠. 올해 200만 원 남잖아요. 아무리 지금 평균 25%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평균 급여 수준에. 그러니까 50만 원씩 모으는 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4억 8천 모이게 되면 얘는 움직일 수 있겠죠. 아주 적은 변동폭으로 배당주의 특성상. 그러면서 생활비는 얘는 보존이 되고 있고 생활비는 추가적으로 나오는 구조를 생각하면은 노후가 조금은 눈에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돈을 모으고 나중에 일하지 않으려면, 어제 이제 어디 가는데 눈도 왔거든요. 근데 그 배달하시는 분이 이렇게 앞에 터널 지나가고 있는데 되게 느리게 갔어요. 근데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터널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오토바이가 여기 있었고 제가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터널이 좀 길었습니다. 쭉 따라가다가 이제 눈치가 보였겠죠. 뒤에 차가 따라오니까. 근데 터널이 끝나자마자 바로 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딱 보는데 이 방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로 직업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좀 최대한 좀 준비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25년에 전문가들이 예측한 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회와 도전의 해인 것 같습니다. 공부 많이 하셔서 저도 많은 양질의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하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뭐 무거울 수 있었지만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